박태준 씨는 45살의 남자로 동네에서 손꼽히는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근방은 번화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전통시장을 마주보고 있어 사람들은 종종 액세서리를 사거나 황금빛 행운을 찾으러 들르곤 했습니다. 박태준 씨의 이름은 근방뿐 아니라 그의 부와 권력과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근방 외에도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모두 그의 뛰어난 사업 수완과 강인한 리더십 덕분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가 등장할 때면 사람들은 자신감 넘치고 멋진 모습, 눈부시게 하얀 셔츠와 빛나는 고급 시계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 씨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그의 재능이나 성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든 것은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사회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가난하고 삶에 실패한 사람들은 그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착하고 마음씨 고운 김하나 씨와 결혼하여 아들 최민호까지 두었지만 박태준 씨는 마음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은 그의 지위와 물질적 삶을 강화하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박태준 씨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왜 행복하지 않은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그 해답은 우연히 아버지에 대한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찾아왔습니다. 박태준 씨의 아버지 이병철 씨는 그가 겨우 12살이었을 때 가족을 떠나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박태준 씨는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가족을 매우 사랑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새로운 삶을 원하고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떠났다고 말씀하셨지만 박태준 씨에게 그 말은 가슴속 분노와 상처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그는 분노를 느끼고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물지 않은 상처이자 왜 아버지가 떠났는지에 대한 간절한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박태준 씨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이병철 씨는 70세의 노인이 되어 앙상하고 병약한 모습으로 거리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집도 가죽도 없이 낡은 옷과 달아빠진 신발만 신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백발이 덮인 그의 눈은 세월 속에 흐릿해졌지만 한때는 건강하고 가족이 있었던 시절의 기쁨으로 빛나던 눈이었습니다. 이병철 씨는 한때 의지 넘치는 사람이었고 행복한 가정과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고 그는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가족을 떠난 이유는 비극과 오해로 가득한 긴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병들어 고생했지만 치료비가 없어 집과 재산을 모두 팔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옛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안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도 불행은 계속되어 아내와 연락이 끊기고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병철 씨는 거리를 떠돌며 구걸을 하며 살아갔고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간직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박태준 씨의 근방 근처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돈을 구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었습니다. 박태준 씨의 근방이 위치한 동네는 번잡하면서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근방은 밤낮으로 빛이 나는 거리에 주요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로 재력 있는 상인, 사무직,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고객이었습니다. 근방은 단순히 금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성공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가게 앞은 보석과 네온 사인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내부에는 고급 액세서리, 다이아몬드 반지, 금목걸이, 팔찌, 고급 시계가 진열된 유리 진열장이 있었습니다. 박태준 씨는 차분한 표정, 날카로운 눈,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올 때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 줄 알았지만 사실 그에게 모든 사람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길 건너편에는 금방처럼 밝은 불빛이 없었고
허름하고 비뚤어진 판잣집과 매일 지나다니는 노점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박태준 씨의 아버지 이병철 씨가 매일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거지 노인의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 익숙했지만 세심한 사람이라면 그의 눈빛이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한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실종된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오후 뜨거운 햇볕이 거리를 내리쬐고 있을 때 이병철 씨는 다시 한번 박태준 씨의 근방 근처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근방에서 돈을 구걸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위를 피하고 잠시 쉬고 싶었을 뿐입니다. 매일 똑같이 그는 근방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멍한 눈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태준 씨가 근방 문 안에서 손님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무리의 손님들이 금을 사러 들어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그 근처에 앉아있는 노인을 보았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박태준 씨처럼 성공한 사람이 운영하는 근방 근처에 거지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장님, 저 거지 노인 좀 쫓아내세요. 가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한 여성 고객이 경멸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태준 씨는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왔고 그의 눈빛은 불쾌함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근방 근처에 거지가 있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챙길 가치도 없고 가게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만 망칠 뿐이었습니다. 쫓아내, 내 손님들 방해하지 말고. 박태준 씨가 냉담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병철 씨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슬픈 눈으로 박태준 씨를 바라봤을 뿐입니다. 박태준 씨의 눈에는 노인이 그저 하찮은 거지일 뿐이었고 존경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태준 씨는 노인에게 다가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당신 여기 어딘 줄 알아? 내 손님들 방해하고 있어. 당신 같은 사람은 길거리에 있어야 해. 이 세상에 있을 자격도 없다고. 이 말을 듣고 이병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한 말이었지만 그는 고개를 숙였고 감히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씨의 눈에는 묘사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인 박태준 씨를 깊은 사랑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 씨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은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걸어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시선은 여전히 근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병철 씨는 더 이상 멀리 갈 힘이 없었고 외딴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박태준 씨는 노인의 모습이 골목길 뒤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거지에게 방해받아 불쾌함을 느꼈다고 생각했지만 노인의 눈빛을 봤을 때 이상한 불안감이 그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그가 다 이해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박태준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지 노인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 김하나 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박태준 씨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그 거지 노인을 어디서 본 적이 있을까? 김하나 씨는 남편을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노숙자일 뿐이잖아요. 뭘 그렇게 걱정해요. 아니, 여보, 난 그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 마치 아주 익숙한 사람처럼 느껴져. 박태준 씨는 깊이 생각하며 고뇌에 잠겼습니다. 당신 피곤하군요. 빨리 가서 잠이나 자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요. 김하나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태준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노인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눈빛에서 미스터리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이 감춰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박태준 씨는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지만 이병철 씨에 대한 불안함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려 노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듯했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의 가정 생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아내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박태준 씨가 매일 일에만 몰두하고 가족을 위한 시간이 전혀 없어졌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아들 최민호는 점점 아버지와 멀어졌고 대신 게임과 친구들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박태준 씨는 사업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족의 애정 결핍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과거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방황하던 박태준 씨는 우연히 길모퉁이에 서 있는 이병철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눈은 그를 알아본 듯했지만 습관처럼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태준 씨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노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 만남은 어느 오후 박태준 씨가 병원을 지나가다 우연히 발생했습니다.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쓰러진 사람이 이병철 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탈진해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박태준 씨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이병철 씨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갑자기 강렬한 감정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닌 낯설지 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의사가 이병철 씨를 돌볼 가족이 필요하다고 하자 박태준 씨는 자신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병철 씨를 병원에 데려온 후 박태준 씨는 지금 당장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노인을 돌보는 동안 그는 응급실 밖에 서서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노인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거지들을 돕는 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의사가 이병철 씨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하자 박태준 씨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병원에 남아 노인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그는 병상 옆에 앉아 의식을 잃은 늙은 남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준 씨는 오래전 실종된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했던 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노인을 마주하고 있는 그는 왜 이렇게 깊은 연결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병철 씨가 깨어났을 때 박태준 씨는 다시 그의 침대 옆에 있었고 그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흐릿해져 박태준 씨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를 본 순간 격렬한 감정이 그의 눈에 떠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익숙한 것을 알아봤지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시오? 이병철 씨가 나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태준 씨는 잠시 당황했다가 답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병원에 데려온 사람입니다. 괜찮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병철 씨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아들아, 잘 지냈느냐? 박태준 씨는 갑자기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얼어붙은 듯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이병철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왜 노인이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태준 씨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병철 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려고 했었고 그의 목소리는 힘을 잃은 듯했습니다. 그는 박태준 씨를 바라보며 사랑스러웠지만 동시에 후회의 감정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박태준이 맞느냐? 박태준 씨는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희미한 기억들이 밀려왔지만 그는 노인이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태준 씨는 뒤로 물러섰고 더 이상 이병철 씨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진실은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와버린 듯했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라고요? 박태준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이병철 씨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굳은 얼굴에 힘없는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아들아,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구나.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그 말을 들은 후 박태준 씨는 더 이상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손이 떨렸으며 입술은 뭔가 말하고 싶다는 듯 움직였지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여겼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파도처럼 밀려와 혼란스러운 감정에 그를 빠뜨렸습니다. 이병철 씨는 가족을 떠난 후 삶의 길을 잃었고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희망을 잃고 아내와 아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통과 실망 속에서 거리에서 방황했고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할까봐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처음 10년 동안 그는 박태준 씨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삶은 너무 힘들었고 그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가족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아들을 다시 만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아들을 다시 만나 품에 안을 수 있기를 항상 기도했습니다. 박태준 씨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해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지만 한 번도 명확한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모호하고 불분명했습니다. 박태준 씨는 아버지를 무정한 사람,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해왔지만 지금 이병철 씨가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날 버렸다고 생각했지? 왜 어머니와 나를 버렸지? 왜 다시 날 찾지 않았어? 박태준 씨는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이병철 씨는 목이 메어 그의 메마른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약한 사람이어서 그래.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내가 가족들을 힘들게 했고 이 평생 나를 용서할 수 없어. 병원에서 있었던 긴 대화 이후 박태준 씨는 아버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책임하게 떠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 때문에 그는 가족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사라지고 그 대신 아버지에 대한 깊은 연민이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박태준 씨는 아버지가 남은 삶을 외롭고 가난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병철 씨를 돌보기 시작했고 그를 집으로 데려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그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이제 물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끝에 되찾은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이병철 씨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박태준 씨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항상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죄송해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시간이 얼마 없지만 이제 편히 가셔도 돼요. 제가 아버지를 다시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박태준 씨는 자신이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를 다시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이병철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박태준 씨는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고 희미한 생각들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충격이었지만 지난 세월 동안 있었던 모든 고통과 갈등에서 해방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박태준 씨는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고 모든 것이 바뀌었으며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5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이상하게 평화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떠나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나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질책의 말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부족함과 상처가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을 감추었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박태준 씨가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비록 진실이 너무 가혹했지만
박태준 씨는 삶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며 모든 상실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가 자신을 지배하게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그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 김하나 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만 사랑은 사라지고 비난과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의 가정 생활에 문제가 있었지만 박태준 씨는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시 시작하고 가족에게 행복과 따뜻함을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박태준 씨와 김하나 씨의 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하나 씨는 지난 몇 년 동안 박태준 씨의 냉담함과 무관심에 상처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박태준 씨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긴 밤, 무시당했던 수많은 고백들이 그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아버지와의 만남은 박태준 씨가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고 죄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박태준 씨는 김하나 씨 앞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지난 시간 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나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우리 다시 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김하나 씨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여줘야 할 거예요, 박태준 씨. 말만 해서는 안 돼요. 김하나 씨의 대답은 즉각적인 동의가 아니었지만 그것은 화해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와 소원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박태준 씨와 김하나 씨는 진실과 노력만이 오랫동안 식었던 사랑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태준 씨의 아들 최민호에게 모든 것은 더 복잡했습니다. 최민호는 14살 소년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박태준 씨는 아들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최민호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으며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박태준 씨는 최민호에게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태준 씨는 최민호와 함께 앉아 아들이 좋아하는 것과 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최민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눈에서 진실한 관심과 인내를 보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아빠는 한 번도 관심이 없었죠. 최민호는 슬픈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태준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들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몰랐고 최민호가 수년간 사랑에 굶주려 살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민호의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태준 씨는 아들을 데리고 미술 수업을 들으러 가고 최민호가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단순히 돈이나 학업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관심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태준 씨의 가족은 다시 가정을 되찾았습니다. 삶에는 여전히 도전과 폭풍이 있었지만 그가 과거에서 얻은 교훈들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담한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았고 금은 보화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이 자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0년간의 별거 끝에 아버지와의 재회, 오해, 눈물, 후회의 이야기는 박태준 씨의 삶에서 슬픈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마음속과 가정에서 평화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박태준 씨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키우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